네, 실내 구간의 길이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평균에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모비율인가요? 거기 그 끝에 부분에 잠깐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2k 루트 n분의 pq라고 나오는 거. 근데 그거 두 개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언제 적용을 해야 되고 각 요소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요. 그 실내 구간 길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 볼 일은 없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EK1 곱하기 이제 루트 N1분의 시그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뭐다? EK2 곱하기 루트 N2분의 시그마. 네, 대략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그 통계적 추정을 할 때 이 요 시그마라는 것은 항상 모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2랑 2를 소거를 하게 되면은 뭐 대략 이제 이런 정도로 네, 텀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거는 92%일 때 네, 실내 구간 길이고요. 이거는 이제 98%일 때 실내 구간 길이가 되겠습니다. 92%일 때는 여기 이제 0.46 곱하기 2 하면 이제 0.92가 되죠. 그래서 K1은 이제 1.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 곱하기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36이죠. 루트 36은 이제 6이죠. 네, 요걸로 끝났나요? 네, 6분의 1. 네, 다 지웠으니까. 네, 6분의 1.8. 네, 이렇게 그냥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다? 네, 98%. 98%면 이제 나누기 2하면 0.49가 되죠. 네, 그때 K는 2.4가 되겠군요. 네, 2.4 곱하기 루트 N2분의 이제 시그마 나눴으니까 1.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풀면 이 방정식을 네, 이항시켜서 해결하시면은 네, 정답을 얻게 됩니다. 6분의 1.8 0.3이죠. 0.3 이퀄 2.4 곱하기 루트 n2분의 1. 자, 이거 어떻게 이항할까요? 루트 n2를 일단 왼쪽 오른쪽 곱하면 이제 이렇게 분자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3분의 2.4 하니까 38에 24죠. 네, 그래서 n2는 이제 88에 이제 64. 네, 이렇게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맞춤에 따라서 어떤 그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장에서 접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민감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시험 문제라는 것은 이 붙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이라는 게 뭐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 이거 풀고 틀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풀고 틀리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오랫동안 훈련을 해오셨으니까 특히 이제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은 아니고 어떤 당황,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실내 구간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왼쪽 오른쪽 식에서 모표준 편차가 변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제 소거가 되는데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이 실내 구간은 이제 왜 줬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쓸데없는 거를 줬다라는 것에서 이게 아예 없었으면 문제에서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룰루랄라 하면서 그죠? 이렇게 흔쾌히 좀 답을 맞추고 좀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줬기 때문에 그죠? 주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얻는데 네, 관계가 없는 부분들 줬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본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찝찝한 기분을 남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찝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극심한 이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오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물론 이게 그러니까 무심코 쓴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과정에서 어떤 모표주 편차라는 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가 동등하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것을 얼마나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역으로 약간 좀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나온 그런 부등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이것을 사실 출제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맨투맨으로 따지지 않는 이상 뭐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뭐 직접 물어본다고 해도 네, 뭐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참된 대답을 해줄지 아니면은 뭐 거짓말을 할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기억을 못 할지 그 모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사소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물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불합리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 라는 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2000년대 되기 전에 초기 수능에서는 그것을 문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이터를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상용로그 문제를 푸는데 막 과학 문제 있잖아요. 뭐 산 염기 뭐 pH 조사하고 하는데 자 나는 뭐 이 문제 푸는데 이제 로그 2값이랑 로그 3값만 알면 되죠. 근데 이거 이게 딱 적어 놓고 뜬금없이 이제 로그 7 값을 주는 거죠. 이거 근사 값을 막 줘요. 이렇게. 거기 가로 이거이다. 뭐 참고해라. 갖다 써먹어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무리 3번, 5번을 읽어봐도 로그 7을 쓰는 일이 절대 없는. 네, 이런 경우가 옛날 초기 수능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요즘은 좀 네, 그런 짓은 좀 자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성립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준다고 해서 이 부등식을 준다고 해서 또는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64가 되는 것이 어떤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넓게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